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혼한 지 2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네, 저는 이혼한 걸 결혼 기념일처럼 당당히 챙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왜 이혼한 날을 챙기냐고요? 그건 이혼하고 제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가 시켜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그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어째 저는 그 인간과 헤어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듯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랑 이혼한 그놈은 쪼잔하고 이기적인 쓰레기였어요. 물론 연애 3년 동안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죠.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못 봤는지 아니면 그놈이 너무나도 치밀해서 그런 모습을 철저히 감춘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확실한 건 결혼 전에는 제가 고르고 고른 남자가 이런 쓰레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였어요.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놈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인간 대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와 남편은 3살 차이로 소개로 만났어요. 말이 속이지 남편이 친구 SNS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친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졸라 만나게 된 게 저였어요. 그랬으니 남편이 저를 만나고 얼마나 잘해줬게요. 남편은 저를 만나는 내내 자상하고 배려 넘치는 딱 제 이상형의 남자였어요. 나이 차이는 많지 않아도 어른스러운 면이 저에게 호감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저희 둘은 만난 지 3번 만에 사귀게 되었고 연애 3년을 넘기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고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니꺼 내꺼 따지면서 계산하는 성격은 아닌지라 남편이 빚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다행히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빚은 없었기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달리 명품이나 여행 같은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없어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남편 2천만 원, 제가 5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면 일단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집이었죠. 남편과 제가 가진 돈이 다 합해도 7천만 원 정도인데 월세 말고는 답이 없더군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제 친정이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인데 관리하는 자산이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으셨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세를 두고 계셨고 원룸이나 상가도 있으셔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결혼한다고 당신들이 가진 건물을 턱 하고 주실 분들은 아니었는데요. 제 위로 오빠와 언니가 결혼할 때에도 저희 친정에서는 똑같이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아, 나도 결혼하면 집에서 1억은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 결혼을 하겠다고? 채연이가 우리한테 막내라 좀 천천히 갔으면 했는데 기어이 이런 순간이 오는구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채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무슨 포부가 그렇게 커? 우리는 아들 같은 사위는 필요 없네. 그냥 내 딸한테만 충성하고 둘만 알콩달콩 행복하면 돼. 그나저나 결혼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채연이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네. 근데 난 월세는 좀 아니다 싶어. 저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는 게 훨씬 낫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구해보고요. 채연이랑 상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려고요. 그래,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그래도 부모가 돼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네, 1억은 보태줌세.
대신 엄한 곳에 쓰지 말고 집 마련하는 데 써. 혼수다, 예물이다, 결혼식이다. 요즘은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혹시 1억이 적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1억이라니 큰돈이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그래, 나야말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허튼 생각을 안 하는 법이야. 그런 의미로 자네는 합격일세. 우리 막둥이 잘 부탁함세. 네, 염려 마세요, 장인어른.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기대도 하지 않다가 저희 아빠가 1억을 보태준다는 말에 그야말로 입이 귀에 걸렸어요. 사실 저는 대충 짐작은 했지만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날 결혼 허락을 받은 것보다 1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1억이란 여윳돈이 생긴 만큼 작더라도 집을 사기로 한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포함한 예단 예물 같은 다른 것들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남들처럼 호텔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신경을 써야지. 뭐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식을 올린다고 하니? 어머, 이 사진 좀 봐. 여기 무슨 마을회관이야? 건물도 낡아 빠져 사는 어떻게 여기로 사람을 초대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참 실망이다. 나보다 어리면서 어쩌면 보는 눈이 그 모양이야. 아무튼 여긴 안 돼. 취소하고 식장 다시 잡아라.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돈에 맞춰서 식장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계약금도 걸어서 물리지도 못해요. 어머, 웃겨? 못 물리는 게 어딨어? 위약금 물면 다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계속 말했잖아. 집을 사기로 해서 다른 비용을 아끼는 거라고. 그런데 위약금까지 물면서 다른 데 구하면 그게 더 손해지. 아끼는 것도 웬만큼 아껴야지. 막말로 집은 또 이사하면 되지만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야. 네 집은 사람들이 가서 보지 않지만 결혼식은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보는 곳이라고. 어머니, 저도 이왕 하는 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잠깐 행복하자고 그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말대로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집은 계속 남는 건데 남들 눈보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죠. 맞아. 장인어른이 1억이나 보태주시는데 우리가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고작 1억 가지고 아주 벌벌 기는구나. 요즘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냐? 그야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현실을 몰라. 니들이 아무리 아껴봤자 그 돈으로는 고생문 활짝이야. 난 또 하도 집에 올인한다고 하니까 30-40평 대단지 아파트 계약하려고 그러나 했네. 됐어. 그래도 결혼식장 다시 잡아. 엄마 아빠는 3억 보태줄 테니까. 3억이요? 엄마, 지금 3억이라고 했어. 엄마랑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억씩이나 보태줘. 너 지금 네 부모 무시하냐? 네 아빠 받은 퇴직금도 있고 엄마 아빠 그만한 능력이 있어. 하물며 집안에 장남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도 못해줄까 봐. 그러니 군말 말고 식장 다시 잡고 그 돈 보태서 대출 끼더라도 평수 좀 넉넉한 걸로 사. 아, 채연아. 네가 나중에 서운하다고 할까 싶어 미리 말하는데 집 명의는 내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래도 우리가 니네 집보다 2억이나 더 보태는데 공동 명의는 아니지 않니? 나중에 대출 다 갚고 더 좋은 데 이사 가면 그때는 공동 명의 해라. 알겠지? 네, 어머니.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죠.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그 마음 꼭 변하지 마라. 식장 다시 잡고 남들 보기 좋은 대로.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애당초 양가 부모님 돈은 받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뜻밖의 양가 도움을 많이 받아 잘 됐다고만 생각했죠. 그게 나중에 어떤 불행을 저에게 선물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꽤 그럴싸해 보이는 결혼식장에서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이 당신들보다 더 많은 돈을 보태시면서 결혼식에 신경을 쓰라고 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사람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며 저에게 시부모님께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저는 마냥 좋아만 했어요. 왠지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남편놈이랑 우린 운이 좋다며 아주 방방 뛰었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다니는 회사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 딱 중간에 그때 당시 시세로 6억 상당의 집을 2억가량의 대출을 끼고 장만했어요. 물론 남편 명의로요. 사실 처음엔 대출 없이 갖고 있는 돈에 맞춰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의 입김이 작용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니 좀 비싸더라도 오를 것 같은 집을 사게 되었죠. 솔직히 사람 눈은 다 똑같잖아요. 4억 집보다야 6억 집이 훨씬 좋아 보였고 주변 인프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 둘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죠. 어차피 저희 부부는 당분간 아이 계획도 없었고 둘이 같이 벌고 있으니 2억 정도의 대출은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거기에 원래 그 집은 다른 계약자가 있어서 그림의 떡이었는데 뜻밖의 해악이 나서 저희에게 기회가 온 집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걸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작된 신혼은 참 달콤하고 행복했죠. 물론 처음 같이 사는 거니까 서로 다른 점도 많았는데 저도 남편도 이해심이 충만할 때라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해심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였죠. 남편의 단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니 결국엔 차곡차곡 쌓이다 터져버렸어요. 뭐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야, 자기 또 양말이랑 전날 입었던 옷들 여기 그대로 뒀어? 아니, 퇴근하고 바로 갖다 놓으면 될걸. 왜 이렇게 벗어나? 그러니 맨날 자기 양말만 짝이 안 맞잖아. 습관이 안 붙은 걸 어떻게 해. 나는 원래 벗어놓으면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치웠단 말이야. 내가 자기 엄마야? 그리고 나도 같이 회사 다니는데 그럼 나만 힘들잖아. 결혼 전에는 집안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화장실 변기도 그래. 왜 볼일 보고 그대로 나와?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그것도 습관이 안 붙어서 그래. 그나저나 자기야말로 원래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었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왜 그렇게 박박 긁냐? 누가 할 소리.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어.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짜증이 안 나겠어? 본인 말대로 습관이 안 붙어서 그런 거면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자기는 말뿐이지 고칠 생각이 없잖아. 그야 나는 안 불편하니까 그렇지. 내가 내 집에서 눈치까지 봐야 해. 그런 건 자기가 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막말로 내가 불편한가? 자기가 불편한 것들이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알아서 치우고 살라는 그런 말이야? 자기는 멋대로 하면서 나는 그걸 다 치우라고? 잘 알아들었네. 그리고 난 잔소리하는 여자 딱 질색이야. 자기는 다 좋은데 사람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야.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좀 유하게 넘어가면 안 되냐? 내 말이 그거잖아.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짜증나게 이런 꼴을 다 봐야 하냐고. 게다가 어지는 사람이 치우는 게 아니라 불편한 나더러 치우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소리야. 뭐? 선 넘는다. 그래서 뭐? 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엔 참고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잖아. 몰랐으면 고치면 되는 일인데 왜 억지를 부려? 나 참.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서 고치라 말한대. 아까부터 계속 내 집 하는데 그럼 난 뭐 남의 집 사냐? 여기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집이야.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살아야지. 왜 나만 맞춰? 아이씨, 짜증나 죽겠네. 그걸 몰라 물어? 이 집 명의 내 거잖아. 돈도 우리 집에서 2억이나 더 보탰고. 그럼 불편하면 네가 감수해야지. 내가 감수하냐? 자기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그거 진심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지만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아니,
자기가 너무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렇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180도 바뀌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저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 뒤에도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남편의 잘못된 습관은 계속됐어요. 그러니 신혼의 달콤함은 오간데 없고 맨날 부딪히며 같은 걸로 싸워야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지명이이고 지네 부모가 돈을 더 보태서 저를 무시해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지명이이고 시댁에서 돈을 더 보탰다고 해도 같이 대출금 갚는데 저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앵무새 마냥 같은 잔소리를 하고 또 하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싸움을 해버렸죠. 원래 결혼하면 그런 사소한 것들로 싸우는 거야. 정상이네. 뭐? 정상이라고? 자기도 결혼하고 그랬어? 그럼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이 인간이 원래 내가 알던 인간이 맞을까? 사기 결혼당한 것 같고 이제라도 빨리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야? 근데 난 진짜 너무 싫은데? 똑같이 일하고 심지어 내가 월급도 더 많은데 왜 집에 가서도 나만 일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남자들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자기도 퇴근하고 집안일 하지 마. 남편 빨래도 그냥 두고 자기네 화장실 2개지? 그럼 남편이 잘 쓰는 데 말고 다른 데 써. 자기도 불편해야 할지. 백날 잔소리해도 소용없어. 저는 회사 동료의 말대로 입 아프게 잔소리는 그만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면서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전에는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사소한 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신을 양말이랑 입을 와이셔츠가 없잖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될걸. 지금 시위하냐? 뭐? 뭐라고 했어? 내가 자기 집에 살아? 전에도 그러더니 미쳤네. 여기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집이라고 내가 했지? 대출금 자기 혼자 갚아? 나랑 같이 갚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가 뭐 집주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집주인이지 누가 집주인이야? 여기 4명이야. 대출금은 아무리 같이 갖고 있어도 이 집의 지분은 내가 더 많다고. 그럼 자기는 부족한 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지분? 몸으로 때워? 너 돌았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변하냐? 부부 사이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여기 가구며 가전 같은 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넌 TV 볼 자격 없네. 내 지분이 훨씬 많으니까. 냉장고도 함부로 열지 마. 넌 지분 없으니까.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거야? 먼저 유치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뭐가 유치해? 난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건데 그거 자기 자격지심이야. 그러게 우리 집에서 돈 더 보탠다고 했을 때 집에 얘기해서 돈 더 가져오지 그랬어.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지 남편 새끼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30 넘어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오니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꼴보기가 싫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후 각방을 썼어요. 자기 지분이 더 많다고 지랄하는 그놈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작은 방을 썼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지 집이라고 우기니 대출금도 지 혼자 갚으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행여 집이 잘못될까봐 겁나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아직 간이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작 결혼하고 6개월 살았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그것도 망신 같아서 어디에 말도 못했는데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남편놈이 정말 죽도록 싫어지더군요. 회사 동료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었어요. 남들은 신혼이라 남편이랑 깨붙고 사는 줄 아는데 실상은 오만 정이 떨어져 각방을 쓰고 있는 처지니 제 꼴이 우습기만 했죠. 게다가 계속 남편이랑 싸운 얘기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애써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지낸 척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밀려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런데요, 남편은 제 기분이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구렁이 담 넘듯 저랑 화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동물도 아닌데 신혼부부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라며 자꾸만 저에게 한 방을 쓰자고 수작을 부르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남편과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자 남편 놈이 서운했는지 한 번을 화내더라고요.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벌레야? 왜 사람이 다가가는데 그렇게 싫은 티를 내고 도망 다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 정도면 기분 풀 때도 됐잖아. 기분 풀 때가 됐다고? 잘못한 사람이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명분으로 기분을 풀어? 자기 솔직하게 말해봐. 자기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지?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나도 알아. 그때 내가 조금 지나쳤어. 조금?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부부가 살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방 따로 쓸 거야.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부부끼리 네 거 내 거 따진 사람은 자기야. 이 집에 자기 집은 많으니 나더러 몸으로 떼어러 간 사람이 누군데? 설마 부부관계도 그런 거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야,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내 말이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 무슨 시간?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고작 반년 살아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거 아니야? 너 참 말 무섭게 한다. 부부가 싸웠다고 바로 이혼 소리를 하냐? 이렇게 싸우면서 맞춰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어딨어.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 자기가 집 주인이고 날 여기 얹혀 사는 사람 취급하는데 이건 서로 맞춰갈 일이 아니잖아. 자기가 나한테 사과할 일이지. 뭐? 사과? 아니,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해? 됐다. 네 맘대로 해. 난 적어도 자기랑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 이 기회를 걷어찬 건 자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웃겨.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 기분을 풀어주고 싶으면 제대로 해.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내가 그러자고 할 줄 알았니? 몰라. 뭐가 그렇게 꼬여가지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남편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는 듯 제 속만 긁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나중엔 괜히 결혼을 했다며 후회하는 지경이 되었죠. 아무리 연애랑 결혼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남편 새끼는 처음 저희 집에서 1억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저와 제 친정이 자기랑 시댁에 비해 못 산다고 생각해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자산이 많은 사람인지 꿈에도 모르고요. 그러니 자꾸 저에게 꼬우면 친정에서 2억을 더 가지고 오라고 했겠죠. 저는 남편의 그런 속을 알기에 신혼임에도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 주장대로면 제가 집을 남편 집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2억만큼 제가 군소리 없이 집안일을 더 하며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건데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죠. 그러니 저희 두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만을 달렸고 남편도 저도 지쳐서는 나중엔 같은 곳에 살기만 할 뿐 서로가 서로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취급만 했어요. 저는 그걸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걸 기싸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10개월이 지났을 즈음 제가 이혼을 결심할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그때까지 서로 무시란 무시는 다 하면서도 처가 시댁에 관한 부분에서는 도리는 하자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댁에 갈 때나 시댁 식구들이 집에 오면 최대한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걸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정작 남편은 그런 것도 없더군요. 딸, 잘 지내고 있어? 어째 시집가서는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니? 아빠가 은근 서운해한다. 정서방이랑은 어때? 신혼이라 마냥 좋아?
엄마. 뭐 그렇지. 그리고 요즘 나도 그렇고 정서방도 바빠서 집에 갈 엄두도 못 냈어.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오늘 퇴근 늦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이따 엄마랑 아빠랑 네 집으로 갈게. 마침 네 아빠 점퍼가 바꿀 때가 돼서 겸사겸사 움직이려고. 그러면서 우리 정서방 것도 하나 사고 싶은데 사이즈는 100 정도면 되나? 그 사람 거는 됐어. 그 사람이 뭐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장모가 사주는 건데 옷이 있으면 뭐 어떠냐? 100 정도 사면 되는 거지?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야. 내가 내 사위 챙겨야지. 네 형부도 그래서 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따 집에서 봐. 정서방한테도 우리 간다고 미리 말하고. 뭐 대단하게 차릴 것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해놔. 엄마가 고기랑 이것저것 해갈게. 뭘 또 그래. 됐어. 내가 간단하게라도 차리면 되지. 그럼 그럴래? 엄마도 이참에 막내딸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그럼 이따 봐.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온 시간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게 되었어요. 퇴근 시간 다 돼서 생각이 났는데 그 전까지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고 싶지 않더군요. 어쩐지 남편한테 허락받는 기분이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불쑥 저희 집에 자주 오셨기에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저는 그냥 남편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 간단하게 장을 봐서 집으로 갔어요. 모처럼 엄마 아빠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고기도 굽고 찌개도 끓이고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며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1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어머, 우리 딸 잘 지냈어? 그나저나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집이 더 좋아 보이네. 정서방은? 아직 안 왔어. 밥에 뜻만 들이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빠는 점퍼 예쁜 거 샀어? 아우, 말도 마. 예쁜 건 비싸다고 하도 못 사게 해서 제일 세일 많이 하는 걸로 샀어. 옷은 오래 입을 거라 좋은 거 사야 하는데 네 아빠는 도통 엄마 말은 안 듣는다. 다 돈 낭비야. 난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했는데 괜히 고집을 부려서는. 왜 필요가 없어? 점퍼 망가져서 계속 감기 달고 산 사람이 누군데. 나중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 그리고 그렇게 겸사겸사 나가서 딸 집까지 온 거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참고 왔잖아. 그만해. 오랜만에 딸 보러 왔는데 자꾸 구박을 해. 나도 속상하니까 그러지. 그래도 정서방은 내가 신상으로 골랐다. 사위 옷이라도 예쁜 걸 사야지. 고마워. 정서방도 좋아할 거야. 일단 앉아요. 음식 차릴게. 먹다 보면 그 사람도 올 거야. 저는 솔직히 남편 놈이 그냥 야근을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집에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집에 있을 거라는 걸 몰라서 당황한 듯 보였죠. 정서방 왔어? 아주 타이밍도 딱 맞춰서 왔네. 우리 이제 막 식사하려고 했는데 얼른 손만 씻고 와서 앉아. 아, 네. 그런데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여기로 오나? 우리는 자네랑 우리 딸이 잘 사는지 보고 싶어서 왔네. 여보 뭐해? 줄 거 있잖아. 성격도 급해. 정서방, 내가 장인옷 사는 김에 겸사겸사 점퍼를 샀는데 밥 먹고 입어봐. 내가 최신상으로 샀어. 마음에 들 거야. 아,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남편은 확실히 저희 부모님을 보고 바짝 얼었어요. 뭐 제가 자기가 한 짓을 일러 바쳤다고 생각해서인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도 한마디 없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그렇게 눈칫밥을 누가 쫓기라도 하는 듯 후다닥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모습에 식사 중이던 저희 부모님이 어리둥절해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이없게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럼 두 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놀다 가세요. 저는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쉬겠습니다. 정서방, 많이 피곤한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밥만 쏙 먹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우리는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제가 원래 밥을 빨리 먹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다 먹었는데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먹으라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예의 없게 구는 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황당한지. 저희 부모님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뒷모습만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대충 파악한 엄마가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니들 싸웠니? 도대체 얼마나 싸웠길래 네 남편이 우리한테 이래? 장인 장모가 아직 식사 중인데 뭐? 놀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사실 내가 바빠서 엄마 아빠 온다는 말을 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 청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실망이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니 입맛 버렸네. 여보, 우리 그냥 갑시다.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엄마 아빠 진정해.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저 사람이 좀 바빠. 바빠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설마 너도 네 시댁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누구 딸인데 그런 짓을 해. 내가 이따가 알아듣게 말할게. 식사 마저 해요. 이렇게 가면 내가 뭐가 돼. 아무래도 우리가 나를 잘못 잡았나 보네.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야. 엄마는 몰라도 정서방한테 아빠한테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해. 알겠어. 내가 우리 딸 얼굴 봐서 참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으라고 해서 한 소리 하고 싶은걸. 알지. 내가 이따 홍구멍을 내놓을게. 근데 요즘 힘든지 저렇게 자꾸 일찍 자네. 저는 최대한 있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며 남편을 두둔했어요. 사실 제 속에서도 열불이 나고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누르고 있었죠. 그러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음식이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건 저희 부모님도 똑같았는지 과일이랑 차는 필요 없다시며 서둘러 돌아가셨어요. 분명 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희 부모님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 남편 새끼는 방에서 나와 인사할 생각도 없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 인간이 자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잠든 것 같다며 혼자 배웅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다 죄송하고 민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고스란히 분노로 바뀌었고 저희 부모님이 가시자마자 안방 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이놈이 글쎄 침대에 발랑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도 그때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가시는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리고 아까 인사 다 했잖아. 놀다 가시라고. 지금 장난해? 내 친구가 와서 놀다 가는 거야? 또 죽었잖아. 왜 또 시비야? 시비? 시비는 지금 네가 거는 거야. 넌 예의도 없어? 그리고 아까도 그래. 집 앞 다 먹었다고 홀랑 일어나는 사이가 어디 있냐? 그럼 나도 자기 부모님 오시면 그렇게 해도 돼? 또 억지 부린다. 나랑 너가 같냐? 너 자꾸 나한테 너라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지? 그래, 나랑 네가 뭐가 다른데? 어른들 오시면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말도 없이 내 집으로 오래? 적어도 오시고 싶으셨음. 나한테 미리 허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날도 아주 잘 골랐지. 오늘 회사에서 잔뜩 깨져서 기분도 더러운데. 뭐? 지금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 있었다고 장인 장모님한테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위가 어딨어? 솔직히 짜증나지. 기분 역 같아서 들어왔는데 당신 부모님 있으면 난 업무의 연장 같지 않겠어? 아까 나 눈치 보는 건 안 보였냐고. 난 그래도 최대한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왜 내가 너한테 혼이 나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잘못은 너랑 너네 부모님이 했지.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장인 장모님을 집에 오라고 하는 건데. 허락? 너 자꾸 말 그따위로 할래? 그러는 시어머니는
뭐 나한테 허락 받고 오시니? 학교 안 다녔어? 아무리 상식이랑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말을 이따위로 해? 말 함부로 하지 마. 상식이랑 개념이 없다니. 나 대학 나오고 공부할 거 다 했어. 왜? 내가 니네 회사보다 작은 회사 다닌다고 내가 우습냐? 돈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장모님이 사다 준 옷도 안 입어. 요즘 누가 저런 걸 입냐? 가서 환불하던 당근마켓에 팔던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우리 엄마도 네 허락을 받고 오냐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가 왜 네 허락을 받냐?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집 꿈도 못 꿨어. 잊었어? 와,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다. 또 그 소리야? 그리고 돈이 없다고?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왜? 듣기 싫어? 너도 듣기 싫지? 나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 너도 꼬우면 니네 집에서 돈 더 가지고 오라니까. 그럼 우리 대출도 한 방에 다 갚고 나도 그 소리 일절 안 할게. 고마워할 사람이 누군데? 와, 진짜 넌 쓰레기다. 됐어. 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쓰레기? 가치가 없어. 그래, 좋아.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니네 식구도 누구도 이 집 출입 금지야. 알겠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놀고 자빠졌네. 그래, 이 집 네가 다 가져. 대신 여기에 들어간 우리 부모님 돈 1억이랑 내가 지금까지 낸 대출 상환금 그거 도로 내놔. 그럼 내가 깨끗이 이 집에서 나가줄게. 여기 있는 가구랑 가전들도 처분해서 네가 좋아하는 그 지분대로 나눠줄게. 그래봤자 넌 얼마 받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끝을 본 이상 저 인간과 제가 부부라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죠. 그래서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받고 이혼을 준비했는데요.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서 각자 들어간 돈만 회수해서 헤어지면 그만이었어요. 물론 그때부터는 제 명의도 아니니 대출금 상환하는데 일절 보태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남편놈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뭐야, 자기 돈 입금 안 했어? 내가 은행에서 문자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네 집이라며? 근데 내가 왜 대출금을 갚아? 지금까지 낸 돈을 다시 내놔. 난 네 집에서 나갈 거니까. 사실 저는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보태준 3억의 출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 명절에 시할머님께서 그 3억 중에 2억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며 저희한테 웬만하면 얼마씩이라도 갚아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10년 안에 시부모님의 노후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거라며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게 된 순간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는 오히려 내 집 타령하는 남편놈이 이 사실을 알까 궁금했는데 그래도 저는 애써 티내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이 인간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는 그런 걸 신경 써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도 너무 약이 올라서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출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자 일단은 남편이 자기 돈으로 대출금을 메꿨어요. 그러면서 무슨 빚쟁이 빚 뜯어내듯 저만 보면 돈 타령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것들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약하니까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시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아들, 우리 잘생긴 아들, 엄마 왔다.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 일은 무슨, 그냥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려고 왔지. 근데 네 차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어째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저희 시어머님이 목소리 톤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었는데 방에서 시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게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고 남편 놈은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도 알았던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너한테 허락받고 와야 하니? 그나저나 나 점심도 못 먹어서 배고프다. 니들도 아직 저녁 전이지? 그럼 거기에 밥 숟가락만 얹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당신 아들 손을 꼭 잡은 채 거실 소파로 가셨어요. 주방에는 당연하게 오실 생각이 없어 보였죠. 대충 밥통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모자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웃음소리가 집안이 떠나갈 듯 했어요. 그러고는 할 건 다 하셨는데 눈으로 여기저기 집안 곳곳을 스캔하시더니 저한테 청소는 하는 거냐? 자기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냐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마치 못 들었다는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만 해서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는데요. 제가 다 차렸다는 말에 식탁으로 온 모자는 아무래도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너는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차린 거냐? 네, 왜요? 왜요? 너네가 왜 그 모양이야? 시애미가 왔는데 이딴 식으로 차려놓고. 뭐? 왜요? 아, 찬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 먹을 게 이게 다인걸. 그러게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으면 제가 장이라도 봤죠. 먹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사실 저희 그냥 이렇게 먹거든요. 아까는 수저만 얻는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이랑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뭐야? 너 미쳤니? 아니면 돈 거야?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엄마를 본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저한테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셨는데 이게 뭐냐고. 지난번에 장인 장모님 오셨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 그야, 그건 내가 차린 거잖아. 자기도 그럼 자기가 차려. 어머, 얘 하늘 같은 지 남편한테 하는 말 좀 봐. 어머니,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써요. 하늘 같은 남편이면 부인은 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저 인간이 저를 아주 개떡으로 알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한테 그런 취급 안 받고 사시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사셔서 그런가요? 저는 어머님이 밥때 맞춰서 오셔서 저희한테 뭐 차려주시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차렸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이거 보기보다 막 괜찮아요. 어머님도 살림하시면서 반찬 투정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몇이신데. 뭐? 야, 너 말 다 했어?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는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어요. 어찌나 소리가 쩌렁쩌렁한지 귀가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그러자 두 모자는 저를 정말 미친년 보듯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후다닥 밥을 먹고 남편놈이 한 것과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다 먹어서 이만 방으로 들어갈게요. 어머니, 그럼 놀다 가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남편놈 얼굴이 정말 가관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대신 그 반대로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저를 쥐잡듯 잡으시려 했어요. 야, 너 지금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내 아들이랑 나 엿먹이려고? 아, 그래요? 그럼 저 사람도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엿먹으라고 그런 거구나. 이제야 알았네요. 진짜 쓰레기야. 뭐야?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럼요. 제가 저런 쓰레기랑 사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당하고 어머님 앞에서 또 굽실거린다는 건 저한테는 업무의 연장이지 않겠어요? 저 회사에서도 누구한테 그렇게 굽실거린 짬밥 아니에요. 업무의 연장? 아주 개소리도 정성껏 하는구나. 그렇죠. 들었어? 자기 어머님이 그러네. 개소리라고.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너나 일부러 우리 엄마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어머, 니깎게 망신도 알아? 난 하도 모르는 게 많길래 모르는 줄 알았지. 너 인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니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넌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아니죠. 저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건 어머님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저도 배우고 말았네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년? 너 정말 그만 안 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왜? 너도 놈소리 듣고 싶어? 오라, 이게 지금 나를 상대로 우리 아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네. 나도 대충 들었다. 내 아들이 틀린 말 한 것도 없더만 왜 지랄이야. 그러게 너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2억 더 가져오지 그랬니? 그럴 주제도 못 되는 게 그럼 찌그러져서 군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제가 설마 했지만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런데 어쩜 어머니도 수준이 저런 쓰레기랑 똑같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혼을 내야죠. 하기사 그렇게 컸다면 저 인간이 저렇게 살진 않았겠죠. 지금 보니 쪼잔한 건 어머님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 네가 아주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아들, 저거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라. 남편이랑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건 봐주면 안 된다. 어머, 봐주긴 누가 봐줘요. 쫓아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나가려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저는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서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사실 한 번만 더 지네 집이라고 입을 놀리면 그냥 집을 나가자고 생각해 짐을 미리 싸놨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다른 메모도 같이 준비해서 두 모자 앞에 쾅 하고 내려놓았는데요. 역시 이런 집구석하고는 이혼이 답인 것 같아서 미리 준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는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사람을 무시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 소유주 좀 알아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뭐야? 너 나 몰래 이혼 준비했냐? 왜? 이것도 네 허락 받아야 하니?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타령을 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끝내. 왜 일을 자꾸 키워? 너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지고 들어갈 것 같아? 너야말로 내가 괜히 해보는 소리 같니? 보면 몰라. 이 가방 이 서류. 나 이미 진작부터 너랑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너 같으면 살겠니? 그러니까 내 돈 좋게 말할 때 준비해놔. 이 집을 팔든 대출을 더 받든. 그리고 그거 알아? 네가 그렇게 받고 잘난 척했던 그 3억 그거 다 빚이다. 시할머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쵸 어머니? 아마 그 빚도 네가 갚아야 할 거야. 니네 부모님 너한테 노후 올인하셨거든. 그쵸 어머니? 그래서 명의도 꼭 이 사람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 다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도 참 쓸데없이... 뭐야? 엄마 정말이야? 집에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었어? 아휴, 몇 억씩 현금으로 들고 있는 집이 어디 있어. 그래도 돈을 해줬다는 게 중요하지. 아니죠. 그 돈을 빌미로 어떤 요구를 하실 생각인지가 더 중요하죠. 뭐 이젠 저랑은 상관없는 말이니 제 돈이나 잘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유자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소유자가 누군데 그래? 설마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라고? 맞아. 근데 확인해 보라고. 시세도 알아보고 해봐. 네가 걷어찬 게 얼마짜리 호사였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것도 모르고 뭐? 우리 가족을 출입 금지시켜? 됐다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도 이젠 너 같은 건 줘도 안 가져. 3억도 빚이 절반이 넘는데 우리 집이라고는 또 어떻게 마련하려나? 알아서 잘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요요히 그 망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친정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털어놨는데요. 지난번 일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씁쓸해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그놈 잊어버리고 더 잘 살면 돼. 그나저나 이 새끼를 내가 손을 좀 보고 싶은데. 참아요. 괜히 더 안 보고 싶은데 일만 꼬이지. 잘했다. 그래서 합의 이혼한대? 일단은 이혼 서류 주고 왔어. 싫다고 버티면 소송하려고. 받아올 돈도 있잖아. 그래, 잘했다. 역시 내 딸이 똑부러지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남편 놈을 가만두고 보자니 우라가 치민다며 답답해 하셨지만 괜히 빌미를 만들어주게 될까봐 저희 엄마가 말렸죠.
그런데 보름이 지났을까요? 찍으라는 도장은 안 찍고 거짓골로 남편놈이 저희 친정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야? 꼴이 왜 그래? 이혼 서류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등기로 보내지. 아니면 법원에서 줘도 되는데. 자기야, 아직도 화 많이 났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고 죽일 놈이야. 나 자기 그렇게 나가고 반성 많이 했어. 나도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더라고. 자기 말이 다 맞아. 이건 또 뭐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이래? 내 꼴을 봐. 난 자기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지랄하네. 너 솔직히 말해. 나한테 줘야 할 돈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빌고 없던 일로 하려고 그꼴로 온 거잖아. 저는 남편놈 속이 훤히 보였어요. 남편놈은 그런 거짓꼴로 나타나면 제 마음이 동할 거라고 생각한 듯 보였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제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 남편놈은 순순하게 찾아온 이유를 불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나도 억울해. 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돈 만들어준 건지도 몰랐고 자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도 몰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냥 한번 봐주면 안 돼? 내가 더 이상 집 가지고 생색내지 않을게. 내 집이라고도 안 할게. 그러니까 자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혼자 그 집 대출 갚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 빚은 더더욱 엄도 안 나. 자기가 도와줘야 해. 이미 버스 떠났네요. 내가 왜? 빚더미인 너를 돕겠니? 거기에 난 이미 네 바닥을 다 봤잖아. 싫어. 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거든. 오히려 네 바닥을 빨리 보여줘서 고맙다. 애라도 있었어 봐. 끔찍하다. 난 소송이라도 불사해서 너랑 이혼할 거고 급여 압류라도 해서 받을 돈 다 받을 거야. 그러니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 저는 제 앞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남편놈을 돌아서 집으로 쏜살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꼬라지가 합의 이혼은 물 건너간 것 같아서 바로 소송을 준비했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승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다시 싱글이 될 수 있었고 그날은 저를 그 인간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생각하며 기념하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횟수의 기념일을 챙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혼자 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자 살아보고 싶어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지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면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앞으로 더 보란듯이 재미나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많은 경험도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꼭 남자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비록 제 결혼은 쪼잔한 인간 때문에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제 남은 인생은 최고의 기쁨만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소 거친 표현들도 있었는데 부디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제 전남편 같은 쪼잔한 인간 말고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건강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